네, 지성호 교수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바른사회 시민회의 측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학계의 의견보다도 굉장히 앞서서 선진적으로 의견을 발언해 주신 이한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앞에서 제가 발제문을 한 30페이지 정도 적었는데요.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동일한 부분 생략을 하고, 첫째는 왜 이렇게 됐는지에 관해서 법학적인 차원에서 분석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해외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또 의원 내각제 국가인 독일에서는 어떻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하고요. 세 번째는 발의하신 법률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단상을 정리하는 세 가지로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표자들께서 하신 말씀들은 이겁니다. 입법과정이라는 게 우리의 국가 공동체의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러한 문화적 가치, 이념을 성문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의원들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 목표를 위해서 발의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회에서 다른 국가에서 발견되지 않는 특징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특히 17대 국회 이후에 총 6,000건 이상, 18대 국회에서는 11,000건 이상의 굉장히 많은 이 의원 입법 발의안이 발안되기 시작하면서 그 의원 입법의 품질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도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을 모두 허용하고 있는데, 의원 입법의 국회 법안 제출 현황을 보니까요, 15대 국회 이후로 획기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17대 국회에서 35배, 18대 국회에서는 2배가 증가했고요. 5만 건이라는 상당히 많은 이 법률안이 최근 17대, 18대 국회에서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 법률안이 제출되는 것에는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사회, 또 복지국가의 확대와 행정입법을 견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의원입법을 확대해서 행정부의 일방적인 독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수호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평가의 중요 지표로 시민단체들이 이 의원 입법 발의안의 개수를 세기 시작하면서 의원 입법 발의안의 숫자는 많이 늘어났지만 과연 질적으로 이 의원 입법 발의안이 국가의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 학계는 물론이고 국민들도 상당히 의심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현행 국회의 의원 입법 과정을 분석을 해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간이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의원 입법 발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의원 입법 발의안이 입안이 되고, 또 법제실에다가 요청을 하면 입법의 내용을 대강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법률안 초안을 작성해서 의회로 넘기면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정부 입법 발의안이 상당히 어려운 10가지 이상의 절차를 거치고, 특히 차관회의 등을 거치는 것에 비해서 이 의원 입법 발의안은 굉장히 간이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36페이지 이하에 보면 정부 제출 법률안과 의원 발의 법률안의 입법 절차를 제가 비교를 해놓았는데요. 이와 같이 법률안의 준비 단계라든가 본회의 의결 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이 입법 발의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발의 절차가 하원과 상원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하원의 경우에는 하원회의 의장단의 연단 옆에 있는 법률안 접수함에 당의 법률안을 투입하면 법률안이 접수됩니다. 그리고 연방 상하원의 의원들은 1인만으로 발의를 할 수 있고 법률안을 입안해서 소속된 상원 또는 하원에 제출하는데 이것을 의원의 법률 발의안이라고 하고요. 이때 대통령이나 정부 그 외에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법률안을 입안해서 의원에게 발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원은 반드시 이것은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발의하는 것이다 라는 문구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청구입법의 경우에는 이것이 어느 단체에서 또는 어느 루트를 통해서 입법이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상임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상임위원회에서는 로비스트 활동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고요. 또 의원이 준비된 법률안에 대해서 로비스트들이 상당히 상세하게 또 당의 기관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독일에서의 입법 발의 절차를 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입법 발의 절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독일의 법률 발의안은 연방정부에서 제출한 것이 537건에 불과하고 최근 5년 동안 연방의회에서도 역시 264건을 제출했습니다. 통과한 법률안의 비율을 보면 연방정부에서 제출한 것은 90%, 연방의회에서 제출한 것은 89건으로 33%입니다. 상당히 낮아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10% 미만인 것으로 보면 우리보다는 상당히 높은 가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에서 법률안의 숫자가 상당히 적은 이유는 연방의회 의원의 5% 이상의 의원의 서명을 받아야만 연방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섭단체에서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연방의회 의원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은 경우에만 연방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의원 입법을 발의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현재 이한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률안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과도한 규제가 아마 설정되기가 어렵도록 독일식의 이 규제 법안에다가 미국식의 법안을 혼합해놓은 혼합 모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의원 발의 법률안의 경우에는 규제 사전 검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 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규제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의뢰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규제 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규제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의원 또는 위원회가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나 제안하는 경우에 이것을 계속해서 존속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이나 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쭉 검토해 보면 첫째, 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의원 발의 법률안의 경우에는 규제 사전 검토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기관에 의해서 규제 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입법학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입법 발의에 대한 입법평가 제도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예외에 대해서 다시 예외를 설정해서 소관상임위원회 간사의 합의와 위원장의 동의로 인해서 규제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의원 또는 위원회가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 존속기간에 대해서 이것을 검토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존속기간이나 재검토기간을 통해서 아마도 규제가 강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에 검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하고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은 그동안 입법 과정에서 매우 큰 문제로 지적이 되어 오던 과도한 규제를 유발하거나 또는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지연 말단적인 내용으로 구성될 위험성이 있었던 이 의원 입법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또 향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국회 활동을 제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의회가 이 입법 형성권을 남용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문제를 얘기하는 그러한 규범을 만드는 건 역시 헌법상의 입법 개선 의무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의원 발의 입법안들의 증가된 양에 비해서 질적인 수준을 담보하거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불가결한 내용을 입법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당의 법률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고 또 가능하다면 통과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